지방을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개 판사 임용, 검사 임용, 누구누구네 아들, 홍길동의 홍성열,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봅니다. 군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통령입니다. 그러나 그 패자는 가정이 파탄나고 형제들도 고생하는 수가 많습니다. 제 친구도 하나, 그 형이 군수에 나갔는데 한두 번 나가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고 그 형제들까지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군수 되는데, 제가 전라북도 진안 사람인데 10년 20년 고생해도 군의원, 도의원, 그 다음에 선거를 한 번 하면은 대개 3선까지니까 1, 2선 하면 그냥 8년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인맥 쌓고 정치적 경륜을 쌓아도 군수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도중하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윤석열의 정치 역정이 아니라 인생 여정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60년생이더라고요. 저 58년개 때니까 저보다 2살 적은 만 64세겠네요. 검사에서 총장 되는 데까지는 무려 3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검사 시험만 해도 구수했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은 1년 만에 됐습니다. 1년. 한 번에 나가서 1년 안팎의 대통령이 됐는데, 검사 시작해서 시험부터 시작하면은 총장까지 되는 데는 무려 3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뭘 더 크게 보겠습니까? 그 인생 시계로, 인생 안경으로는 대통령보다 검사가, 검찰총장이 훨씬 커 보이죠. 힘들게 투자 많이 해가지고 인생의 가운데 또막을 바쳐서 근무한 검사와 검찰총장이 훨씬 더 커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인식입니다. 대통령은 어찌 보면 너무 쉽게 얻었죠. 그나마 버티기로, 뭘 적극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버티기로 얻은 셈이잖아요. 거의 그 추미애의 탄압을. 그러니까 인생 차원에서 보면은 총장보다 대통령을 낮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심자의 행운으로서 대통령을 쉽게 얻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대한민국 최고 자리까지 올랐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자신감이 대통령 자리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찌르게 되죠. 그래서 승자의 저주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죠. 니들 해봤어? 국회의원 몇 번 해보고, 아니 대통령 선거 나가지도 않은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사람 됐으니까 하면서 총장 되면서 형성된 이 자신감 충만이 자신감 포화 상태를 넘어서 하늘을 찌르는 기고만장한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성공 체험이 계속 쌓였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듣는 귀를 갖출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안 그럽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초심자 행운으로서 저도 그러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니까요. 몇십만 원만 따고 몇백만 원만 따가지고 로또 돼가지고 몇 억 얻으면 하늘을 얻은 것 같죠.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로 자신감 있게 질러서 로또 돈 날리는 수도 많습니다. 부동산을 딱 산다든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몰라도 안 되는 데다가, 역시 초심자의 행운을 누린 이 주식 투자자, 제일 처음에 몇천 내가지고 50%, 100% 수익을 냈다. 그러면 이거 쉽네? 하면서 그때 판이 좋았고 운이 좋았던 그걸 기억하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내 힘이다, 실력이다. 그렇게 질렀다가 코인에서, 부동산에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감 과잉 상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은 누구도 제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야당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대개는 좀 미련해지던데,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을 가진 사람, 실패 경험을 젊을 때만 했고 그보다도 대통령 자리를 더 낮게 볼 때, 선거에도 나가서 피눈물도 흘려보고 그 다음에 곳곳에 다니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모습도 보면은 그 국민들의 실태를 생각하면, 야, 이 국민들이 내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텐데, 자영업자들이 지금 힘든데,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젊은이들 힘든데, 노후 대책 준비 안 된 노인들 힘든데,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 그런 거에 의해서 절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 생각하는 국민은, 어찌 보면 윤석열이 말하는 국민은 10%도 안 될 겁니다. 이 머리에 실제로 그 인식할 수 있는 국민은. 그나마 이재명은 아무튼 흠도 많고 지금 범죄 혐의 여기저기서 받고 재판도 나오고 그랬지만 국민을 아마 절반은 이해할 겁니다. 왜? 바닥에서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진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도 비교적 열린 셈이고 사이다 발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질러 대잖아요. 물론 포퓰리즘으로 해가지고 문제 있는 말을 질러대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이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가 아픈지 자기가 생각하는 국민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알아들을지를 알잖아요. 근데 윤석열 폭은 아마 이재명보다 폭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철학은 좋고 그런데 아는 국민은 문제 적지. 그리고 일해본 것은 또 역시 이재명만 못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볼 때는 홍준표가 윤석열보다 낫다. 그래도 정치 경험이나 사회를 인식하는 거나 사람을 보는 거나. 그런데 그 정치인들, 보수 정치인들, 그 보수 당원들, 그 사람들이 밀었잖아요. 그래도 당선 가능성은 윤석열이 있다 해가지고. 근데 뽑아놓으니까 이 인생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인생 차원입니다. 그래도 들어와가지고 한겨본 거예요. 눈에 까신 이준석 제거 대표. 그 다음 김기현 대표를 앉혔죠. 그 과정에서 또 정리한 사람 누구예요? 나경원,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 요새 계속해서 반대표 던지잖아요. 그래도 윤석열 아니면 대표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안철수가 자기 소신을 지키겠다는데, 그리고 이렇게 얽힌 게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대선 주자급인데, 이런저런 차원에서도 적을 또 만들었잖아요. 나경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당내에 있는 사람들도 복잡할 거예요. 인생이란 차원에서 너무 성공 여정을 겪고 그런 커다란 성공 경험이 그렇지 않아도 보는 폭이 좁은데 더욱더 자신감을 강화시킨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동훈을 또 그 선거 사령관으로 하고 또 대표로 참패했는데도 그 참패도 물론 윤석열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측면이 있죠. 제가 볼 때는 한 3대1, 한동훈이 30%면 윤석열이 한 60% 안팎. 그런 정도로 책임이 이렇게 막중한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위기의식이 없었던 거죠. 왜? 대선 이겼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그런대로 압승했죠. 플러스 알파, 저기 사람 심는데 성공했죠. 밀어내고 심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선에서 했는데 지방선거보다도 총선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정치를 해봤어야 알죠. 근데 해보니까 알잖아요. 다 막히잖아요. 국회에서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패하기도 아주 크게 패해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는 법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거부권으로 막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산 이번에 심사할 때 그래서 자기 자신감을 동원해가지고 그래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자신감을 동원해서 극약 처방을 한 게 계엄인데 이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시대적으로 부합하지 않고 그나마도 어설프게 그지없게 해가지고 지금 탄핵이 통과됐고 자기 말 들었던 사람들 여기저기서 별들만 해도 얼마나 여기저기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사의 이 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그런 시야가 아니라 세상을 위에 올라가서 산에서 쫙 내려다보는 그런 어떤 시야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차원으로 보자면은 참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군수만 돼도 소통령이라니까요. 검사만 돼도 현수막이 붙는다니까요. 그런데 과연 버티기로 성공한, 그래서 사시와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통과한 사람이 이 탄핵에 대해서 다시 버티기로 해서 살아올 것인가? 그거는 아무튼 뭐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문제지만, 대통령으로 등극하기까지는 버티기가 통할 수 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버티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유방에 대해서, 한고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쟁하고 다니면서 유방이 황허장사도 이긴 승승장구 안 했죠. 어찌 보면 한판 마지막 싸움에서 이긴 그런 차원이 있는데, 패하고 패하다가 막판에 하여간 이겨서 천하를 통일한 이 한유방한테 참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황제님, 지금까지 나라를 말 위에서 통일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통일은, 천하 통일은 말 위에서 할 수 있지만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말 위에서 할 수 없습니다. 자세가 바뀐다 이게. 이제 군사령관으로서 말에서 명령하던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다스리면 안 된다. 천하를 통일한 사람, 황제는 황제답게 말에서 내려와서 이제 황실에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유방은 어땠어요? 유연했잖아요. 그래서 변했잖아요. 그래서 한나라가 어찌 보면 우리가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그 한자 아닙니까? 그런 한 고조가 됐잖아요. 중국의 통일을 해서 한문이라고 하고 한문어라고 하고. 이런데 우리 뭐랄까 버티기로 성공한 이 윤석열, 버티기로 나라를 얻을 수는 있죠. 그래서 대통령 되긴 했잖아요. 그러나 버티기로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유연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 것인지, 너무 견고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 이게 패착을 둔 것 같은데 어찌 될지는 모르죠. 뭐 미래 일은 알 수 없는 문제니까. 아무튼 그래서 윤석열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인생 차원에서 보자면은 실패했다고 봐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도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저는 참 뭐랄까 그 인생 행로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듭니다. 감사합니다.